핵무기는 늘 민감한 이슈죠. 그런데 한미 정상 간의 핵작전 공동 지침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 핵 우산을 씌워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미국 갈 때만 해도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이잖아요. 국내 지금 선거도 바쁜데 만날 수나 있을래나 했는데 만나서는 예상치 못한 성명서에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 체결한 공동 성명의 이름입니다. 제목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 합중국 조셀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성명. 아니 그런데 봤더니 핵 억제 핵 작전?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사실 예상치 못한 이 공동 성명 내용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나는데, 자, 이게 또 지금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최근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났잖아요. 그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뭘 맺었어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규탄도 많이 하고 이제 특히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상 전쟁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려는 거 아니냐. 명확히 그렇게 조약이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상당히 개발하고 있는데 핵을 가진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는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보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착착 진행 중이에요. 2년 전에는 핵 무력을 법제화하더니 작년에는 헌법에 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기술 수위는 높아지는 상황, 러시아의 참전, 우리나라는 상당히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상황에서 지금 이 두 정상이 이런 성명서를 지금 채택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 우산을 씌워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이렇게 자체 핵무장을 안 해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거 스토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스토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당히 똑똑해집니다. 이거 아시면 여러분.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를 맺고 왔습니다. 이 맺은 이후에 그 워싱턴 선언 문구 하나하나를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참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인 이번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 성명을 맺은 거예요. 자, 무슨 차이냐?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자, 여기죠. 한반도에 핵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한국에. 왜? 이건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해 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와 전 미국의 일관된 전략은 뭐예요? 한반도 비핵화예요. 비핵화. 자, 뭐냐면 남도 북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핵이 없어요. 그죠? 북한도 원래는 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탈퇴하고 핵 금지 확산 조약 NPT 탈퇴하고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떤 전략이었어요? 북한을 계속 압박해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해서 지쳐 떨어져 나가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버텨요, 북한이. 그러면서 야금야금 핵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미국 내에서도 자, 계속 압박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미국 내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고 거의 개발 수준에 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린 실패했어.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가지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속에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핵 우산을 씌워주는 내용이에요. 자,
워싱턴 선언의 특징은 뭐냐면 자, 철학을 세운 겁니다. 철학. 우리는 함께 핵 우산을 쓸 거야. 자, 핵 우산을 씌워줄 건데 그걸 미국 마음대로 씌워준다 그러면 한국이 불안해하니까 핵 협의 그룹 NCG를 창설합니다.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거의 처음이에요. 자, 여기서는 핵 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너가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이 가장 군사 강대국의 핵심이 뭐예요? 핵이잖아요. 핵. 핵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나라와는 핵 협의 그룹 NCG라는 걸 창설을 해요. 일단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핵을 다른 나라와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은 거의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동맹국인 한국과는 이런 협의구를 만들어서 함께 핵 우산을 쓰겠다. 미국의 핵 자산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철학을 만든 겁니다. 이때. 자, 그렇게 해서 NCG를 만들어서 첫 회의를 이제 맺은 이후에 합니다. 여기 누구예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용산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실끼리 모여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한 다음에 올해 2월에 그 내용을 NCG 내용을 넘겼습니다. 어디로? 국방부로. 그러니까 큰 틀의 철학은 이미 공유가 된 거예요. 양국 정상 간에. 그래서 그 실무 단계인 국방부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방부끼리 맺은 게 바로 핵작전 지침입니다. 이건 뭐냐? 철학을 맺었다면 1년 지나서 가이드라인을 세운 거예요. 자, 핵 우산을 함께 쓰는데 어떻게, how? 어떻게 쓸 거냐를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지금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비슷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슷한 게 바로 나토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게 이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워싱턴을 갔거든요.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때 하여튼 비슷한 MPG라는 걸 창설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8년이 걸렸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정부는 1년 만에 이걸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의 큰 의미 제가 두 가지부터 설명하고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미국이 여기 보면 핵작전 지침이죠. 핵작전을 양자, 그러니까 왜냐면 나토라는 거는 유럽 전체 국가를 포함하는 집단이고 특정 국가와 논의하는 최초 그리고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작전을 상의하는 유일한 양자 논의체고요. 두 번째,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작전에서의 이 핵 주인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 자, 미국의 핵 자산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 이거는 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정이라는 건 뭐냐면 딱 그냥 박아 놓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의 핵 자산은 너네는 임무가 있어. 그 임무는 뭐야? 북핵이야. 북핵 대응라고 콕 집어서 배정시킨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미국인데 거기다가 북핵 대응을 위한 너네는 임무를 해야 돼 라고 임무를 배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동성명 이번에 맺은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이게 맺어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아는 거 자꾸 공부하시면 뭐합니까? 그죠? 모르는 걸 공부하셔야 똑똑해지는 거죠.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 영어로 아셔야 됩니다.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자, 컨벤셔널 뭐냐면 재래식, 뉴클리어 핵, 인티그레이션 통합. 뭘 일체형으로 확장 억제를 하느냐? 일체는 하나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뭘 만들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요. 자,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그래요. 자, 북한 도발하려고 그래.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작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 내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 있는 탱크, 그 다음에 뭐 전투기, 포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한국 재래식 무기와 미국 재래식 무기가 같이 상의를 해서 작전을 펴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북한으로 갈지 딱 이게 작전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이 핵은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이 핵을 북한이 도발했을 때 쏠지 말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쏠지 어디에 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미국 마음이에요. 전혀 별개입니다. 주한미군도 이 핵과는 별개고. 자, 우리가 지금 미국 한미 군사동맹은 지금까지는 재래식 무기만 갖고 같이 군사동맹을 맺어왔던 거예요. 물론 핵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그냥 선언적인 내용만 있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작전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뭐예요? 합치겠다는 거예요. 일체형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그렇게 해서 더 확실하게 북한의 대응을 억제할 수 있는 확장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번 성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핵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도발할 것 같아요. 북한이 막 핵을 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미국의 핵을 어떻게 쏠지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몇 발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떤 형태로 핵작전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가장 큰 이번 그 공동성명 채택의 의의는 재래식 기반 동맹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기 때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24시간 평시에도 핵자산과 관련된 논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공동성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에, 군사협력에 있어서의 역할은 북핵 억제 및 대응. 그러니까 억제. 평소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시에도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교육을 받게 해놨습니다. 평시에, 왜냐하면 평소에 미국의 핵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실제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정확히 요청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평시부터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이게 더 짜증나는 일이죠. 평소에도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게. 자, 그와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제일 짜증나는 일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시에 대응을 하느냐? 미국의 핵자산을 상시 배치한다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도 핵 만들래요? 라고 했더니 미국이 참고 너희가 핵을 만들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안으로 이걸 해달라 라고 나온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 공유입니다. 핵 공유. 자, 우리는 핵 공유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번 건에 있어서는. 자, 핵 공유는 뭐냐면 아예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라는 거예요. 아예 상시 배치 핵을. 자, 뭐냐면 그 대표적인 집단이 나토입니다. 나토는 뭐예요? 주로 유럽 국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에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에 가장 인접해서 위협을 받는 게 바로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멀어요. 핵을 쏴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물론 뭐 프랑스나 영국은 핵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은 아예 유럽의 5개 국가에 핵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탈리아. 5개 국가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다 서유럽이니까 네덜란드, 그 다음에 터키, 튀르키예, 벨기에, 독일. 여기에 미국의 핵을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건. 상시 배치예요, 이건. 그러니까 핵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냥 러시아가 핵을 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핵을 쏘면 돼요, 같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옆에 누가 있어요? 중국. 자, 여기 가려져 있는데 일본 있잖아요. 한국에 만약에 미국의 핵을 배치를 해버리면 일본이 우리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한국과 일본이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이 핵이 뭐 욜로 갈지 위협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가정을 모든 건 안 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
그럼 일본도 나도 가져야겠어요. 그럼 중국도 왜 더 가져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전 세계 안보 전략은 뭐예요? 핵을 안 쓰도록 핵 확산 금지를 하는 건데 지금 핵 경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대안으로 한국에는 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여러 가지 핵 자산을 갖고 있는데 핵이라는 게 물론 뭐 여기처럼 배치를 해서 핵을 쏠 수도 있지만 자, 핵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실어서 핵탄두를 실으면서 다니면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다 실어요, 주로? 잠수함에 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폭격기, 그죠? 하늘에서 전투기에 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이렇게 뭐 ICBM처럼 박아놓고 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24시간 이 한반도 어딘가에는 이렇게 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핵잠수함도 어딘가에는 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에 떠 있는지는. 이거는요, 이 핵잠수함은 레이더에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어딘가를 떠다니다가 필요하면 여기에 핵탄두 20개가 들어간대요. 이 SSBM급은 20개 핵탄두를 어디든지 핵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전략 폭격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어디 떠다니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ICBM은 이 고체 연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쏠 수 있고요. 이 스텔스 B2 전략 폭격기는 꼭 뭐 핵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떠다니면서 바로 그냥 쏘아붙이는데 지하 벙커 60m를 뚫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면서 하와이에 들렸죠. 하와이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사령부가 있어요, 미군에. 자, 미군이 전 세계에 이런 전략사령부를 몇 개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왜냐하면 전 세계 면적의 52%가 바로 이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 소관입니다. 여기에 이런 잠수함, 폭격기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와이 진주만에 가장 많은 미국의 자산이 군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총괄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수시로 출격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반도 주변으로. 사실 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짜증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한 번만 해도 막,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 하면 북한 군도 얼럿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훈련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군도 얼럿이 걸려서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365일 이게 어딘가에 떠다니는 건데 심지어 미국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핵 공유를 하면 적어도 핵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럼 거기만 지켜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상시 배치하면 얘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고. 그러면 더 불안한 거죠. 여기 밑에 어딘가에 떠다니는데 거기서 핵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핵 잠수함들이 가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작년에도 켄터키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같이 훈련하러.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번 전까지는 만약에 핵 잠수함이 와요, 우리나라에 오면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 한미훈련에 이 잠수함이 올지 말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가기 며칠 전에, 이거 왜냐면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거 그냥 막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보안 극비로 움직이거든요. 진짜 며칠 전에 저 이번에 훈련에 참석합니다 라고 미국이 알려줘요. 통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참여라고 평시에 같이 대응하잖아요. 이제는 자, 우리나라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 이번 훈련에는 반드시 핵 잠수함이 와야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면 미국 거기 같이 핵작전을 논의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 잠수함과 어떻게 같이 훈련을 합시다라는 걸 상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이번에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이번에 맺은 특징이 뭐냐면 한 라인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간에 한 라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핵을 논의하는 한 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핵가방에 있는 핵버튼,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 핵가방은 들고 다닌 거잖아요. 어디서든 핵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핵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자, 물론 이번에 핵작전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지 이 권한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관련한 도발을 할 조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정상이 바로 전화를 해서 핵과 관련된 작전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뒤따라야 되느냐? 완전히 새로운 통신 보안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정말 그야말로 극비 중에 극비 보안 상황이니까요. 정말 절대 도청을 당하지 않게 누구도 알 수 없게 극비 통신과 보안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상 간만에 체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 정상 그 밑에 대통령실 파트너, 국방부 장관 파트너 이 실무 라인마다 이 통신 보안 체계를 새로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가장 중요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될 핵 작전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걸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했다는 겁니다. 문서화는 뭐예요? 자, 그냥 해줄게 이게 아니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겁니다. 해주겠다, 하겠다, 함께.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안심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자, 지금까지 1번, 2번, 3번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안전해진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에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어쨌건 북한 도발을 막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아예 상시 배치하는 나토처럼 핵 공유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중국, 일본 생각하면 쉽진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그냥 갖다 놓는 거 말고는 가장 맺을 수 있는 최상은 다 맺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요. 제가 아까 문서화된 게 중요하다. 약속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깨버리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미국이 맺었는데 그 협의를 공동성명을 뭐 지키지 않으면 하지만 어쨌건 문서화를 맺었다는 건 미국에도 상당히 압박이 되는 거죠. 그 압박이라는 건 뭐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무조건 그냥 폐기시키기에는 압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정부 간에 맺은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번에 암살 미수도 있고 TV 토론도 안 되고 지고 뭐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거 과연 지켜질 것이냐 의문이 좀 들지요. 그런데 뭐 모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후협약도 다 폐기시켰던 적도 있으니까요. 이란과의 협상도 막 그냥 안 지키기로 했고. 하지만 어쨌건 부담은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걱정은 이 돈을 다 누가 낼 거냐. 자, 한반도에 핵 잠수함, 뭐 전략 폭격이 뜨고 하려면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지금 주한미군 운영하는 그 방위비도 지금 더 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특히 이 핵자산 훈련이나 또 교육이나 이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한 번 뜰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핵 잠수함 하나의 뭐 길이가 300m라고 하니까요. 300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부담을 주면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뭐 그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이제 하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워싱턴 선언을 맺은 거는 바로 철학을 공유한 겁니다. 철학. 자, 이번에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맺은 건 서로 2단계 가이드라인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핵억제 핵작전 지침 내용은 극비입니다. 몰라요. 이거는. 저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보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상당히 극비리에 이 지침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모릅니다. 제가 대략적인 틀과 의미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 액션 플랜이라는 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작전 계획. 지금 뭐 502로 이런 작전 계획은 정말 극비 중에 극비죠. 이 작전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시나리오예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핵 도발을 할 경우에 A로 도발하면 A에 맞추는 대응, B로 도발하면 B에 대한 대응, 육로로 올지, 해상으로 도발을 할지, 미사일을 쏠지, 뭐 핵을 쏠지 여기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우리나라는 당연히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침으로 재래식 기반 동맹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핵 기반 동맹에 맞는 작전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지침으로 작전 계획을 바꿀지 말지조차 극비입니다. 그것조차 국방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NCND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는 바꿔야겠지요. 어떻게 핵 작전을 함께 펼칠 거냐는 이 액션 플랜을 지금부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짜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북한은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번에 이 공동성명 채택 이후에 국방성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 가장 높은 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다.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는 대가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짜증나고 벌벌 떨지 이해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한미 TTX 훈련이라고 이 훈련에 예정이 되는데 이 훈련에서 아까 핵작전에서 훈련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 훈련에서 처음으로 이 지침 맺은 이후에 처음으로 핵우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관련된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훈련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 액션 플랜들을 다듬어 가고 최종 작전 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요. 물론 뭐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시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 어디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길에 우리나라가 함께 발맞춰 가는 그야말로 한미 동맹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 그리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물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네 진짜 자체 핵무장은 안 돼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꾸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니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핵우산을 씌워주는데 더 이상 이제 핵무장 포기해 라는 압박도 함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NPT를 탈퇴해서 핵화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서 북한처럼 고립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자체 핵무장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미국이 최대로 큰 핵우산을 씌워준 거는 맞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